자, 이제 확통, 여러 가지 순열을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하면은, 자, 이제 맨 처음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우리가 고1 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는지 구별을 해주는 건데, 자,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안 발생하는 사건 둘이라면 걔네 둘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이제 써주시는 거였지, 더해서. 반대로 고배 법칙은 두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둘 다 발생을 해야 될 때. 근데 여기 표현이 내가 조금 좀 별로인 게, 고배 법칙은 이제 결국에 두 사건 A, B가 보통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거든, 동시에. 혹은 연이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 연이어. 근데 약간 이런 표현도 좋은데, 결국에는 두 사건이 다 발생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결국에는 사건들이 다 발생을 해야 되면은, 사건 A는 N가지, 그리고 그 각각의 N가지에 대해서 또 N가지로 또 갈래가 만약에 또 퍼져서 나가게 된다면은, M가지 각각에 대해서 N가지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런 곱하는 의미일 거예요. 이제 곱하는 의미일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있잖아. 이제 만약에 케이스를 만약에 나눠서 푸는 문제다. 그러면은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로 푸는데, 여기서 조건 1이 있어. 그 다음에 조건 2가 있어. 그러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이것도 만족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만약에 만족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있고, 이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곱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 그럼 만약에 이제 2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조건들이 막 이제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 3, 4. 얘는 이제 조건 뭐 5, 6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치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뭐 M', N''으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치고, M2', N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은, 그 해당 케이스 안에서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면 곱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케이스를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 경우 중 이제 이 특정 경우만 먼저 보고 또 다른 경우 보고 또 다른 경우 보는 거니까 애초에 문제 상황을 잘게 쪼개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그때는? 이건 더하는 거지, 그지? 초반에 이제 확통 개념이 잘 안 잡힌 친구들은 이런 게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건 왜 더하냐, 곱하냐 해가지고 주사위 2개 던지는데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은 12가지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 아직 있다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치? 따로따로 던진다 하더라도 12가지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자, 순열은 이제, 자, 지금은 이제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이제 순열의 의미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순서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나열을 해주는 것인데, 한번 써볼게.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률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률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률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쓰시면 되고, 기호는 이제 우리가 NPR이라고 이제 알고는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둡시다. 서로 다른 N개고, 그리고 R개를 고른 다음에 걔를 또 이제 나열해주게 되는 건데, 아마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하긴 했었어. 순열 NPR은 이제 내가 먼저 고르게 되는 대상이 있을 건데, 그 대상은 이제 앞에 나오게 되는 것들이야. 앞에 나오게 되는 것들. 그 대상을 내가 만약에 R번 골랐으면은 그 R번 고른 거에서도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나열을 이제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는 그 대상하고 몇 개를 골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횟수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건데, 순열인 경우에 대해서는 얘네가 이제 다 어떻다? 다르다. 라는 거. 다르다. 요거를 좀 이제 잘 아셔야 되겠고, 쟤는 이제 다르다. 자, 대상과 이제 횟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시다. 근데 사실 요즘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은 저거를 막 이제 막 디테일하게 막 나눠가지고 막 신경 써서 막 너네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는
잘은 안 나오기는 해. 그런 문제는 사실 내신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 n개를 이제 내가 다 택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나열한 경우의 수라고 해서 npn이라고도 쓰며 얘는 이제 n부터 1까지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얘를 이제 n의 계승 혹은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며 기호로는 이제 n 느낌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n 느낌표.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n 팩토리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 n의 기승? 계승. 자, 0 팩토리얼 몇이었습니까, 이거? 0. 네? 우리 너무 먼 길을 좀 지나온 것 같은데? 0 팩토리얼 1이야. 우리 지금 약간 그, 세는 거에 특화돼 있어, 지금 약간 세는 거에. 너무 세는 거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 몇이었니? 이거 NP0. 1. NPN 몇이었니? 이건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건 N 팩토리얼이요. 그 다음에 이제 NPR은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내신에서만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보자. 원래 이제 NPR의 의미는, 자, 앞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였어. 원래. 저 분수식으로 원래는 정의가 됐다. 원래는 분수식으로 정의가 됐다라는 거고. 다시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쓰시고. 그 다음에 조합. 자, 이제 조합의 의미. 자, 조합은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그냥 택하기만 하는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알개를 그냥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시면 되고,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순열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열은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했다면 얘는 이제 나열을 안 하는 거였지. 기울어는 우리가 이제 NCR이라고 이제 우리가 써주고, NCR. 여기서 저 NCR의 의미는 이제, 자, 앞에 거는 이제 아까랑 똑같아. 얘는 대상이고, 뒤에 거는 이제 뭡니까? 횟수지만, 앞에서와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건, 대상은 다르지만 횟수가 같다. 요 차이가 있어. 대상은 다르지만 횟수는 같습니다. 횟수는. 저 횟수가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냐면, 아까 순열은 이제 내가 그 n개 중에서 알개를 고르는데 그 알개를 고른 거를 이제 순서를 바꾼다든지 뽑은 순서가 중요하다든지 이제 순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NCR 조합 같은 경우에는 뽑기만 하고 그 뽑은 횟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 뽑은 횟수는 전혀 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NC 영의 값 아예 안 고르면 한 가지였고, 다 골라도 이제 우리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어.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이 있었죠.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NCR이 뭐랑 같았었습니까? NCR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로 보실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6번 요것도 내신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요거 혹시 뭔지 아니? 요거 혹시 뭔지 아니? R-1이요? 그치. R-1하고 R. 이제 다음에 그 이항정리, 그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요 이웃한 두 개를 더한 게 그 밑에 거라는 식에 의해서 저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1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이거를 다 이제 팩토리얼로 풀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팩토리얼로 풀어서. 자,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씁시다. NCR을 팩토리얼로 한번 써볼게요. NCR.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NCR은 애초에 우리가 그 P를 먼저 생각을 해주십니다. P는 애초에 알개를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였단 말이지. 일단 고르는 과정이 있어. 그 다음에 그 고른 알개를 이제 나열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NCR을 구해줄 수가 있는 게 이제 R 팩토리얼로 이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NPR을 아까 분수식으로 쓸 게 있었거든요. 분수식으로. 그 분수식으로 이제 표현만 해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뭐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뭐 뺀 거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경향이 아예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게 안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의 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고1 때 그냥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자, 서로 다른 n개를 이제 PQR개로 내가 만약에 나누게 된다. PQR개. 그 분할을 이제 그 여러 개를 이제 적당히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PQR개로 쪼갤 때 만약에 세 개가 다 다른 수이다. 예를 들어서 9개를 2개, 3개, 4개 이렇게 쪼갠다 생각해주면 돼. 일단은 n개 중에서 p개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p개를 고른 나머지에서 q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q개까지 골랐으니까 n-p-q 개 중에서 남은 이제 r개를 골라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고른 개수가 다 달랐을 때의 분할의 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분할의 수. 만약에 같은 게 있다.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해볼까? 뭐 2, 2, 5 이런 거거든 이제. 이랬을 때에는 일단 과정은 똑같아. P개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Q개 고른 다음에 남은 R개를 골라주시는데 개수가 같으면은 막 뭐 나눴었는데 뭐로 나눴었니 저거? 2팩분의 1로 나눴었습니다. 2팩분의 1. 그러니까 개수가 같은 게 지금 두 그룹이 있잖아. 그 그룹을 팩토리얼로 이제 나열한 것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모두 같은 수이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3, 3, 3 요런 건데 이때는 지금 저 그룹이 다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네 3팩분의 1로 나눠주게 됩니다. 3팩분의 1. 3팩분의 1로 나눠주시고 자, 이제 분배도 해볼 거야. 자, 만약에 n묶음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한 거를 다시 n명한테 분배한다. 이 쪼갠 n개의 그룹을 다시 n명한테 이제 분배하는 거니까 n개 나열로 생각해서 n팩토리얼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n팩토리얼 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전 시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내후년 교육과정이면 이 내용은 안 배웁니다. 진짜요? 네. 이건 안 배우고 그 대신 너네가 배우지 않았던 맨 뒤에 통계적 추정에서 우리는 모평균의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오는 애들은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걸 합니다. 모비율의 추정. 근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건 또 이제 전형적인 통계 문제여가지고 자 보시면 자, 원순열은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서 알 거야.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 중복이 발생하는 것만큼 팩토리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만약에 n개를 만약에 회전했을 때 회전할 때마다 다 만약에 이제 중복이 발생하면은 같은 별이 만약에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그거를 중복으로 세기 때문에 그 나열한 경우의 수를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계산이 원순열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n-1팩으로 이제 많이 계산을 해주죠. n-1팩으로. 근데 이제 원순열은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중복되는 가지수만큼 나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에 포커스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n번 회전시키니까 그게 다 중복이어가지고 n으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회전했을 때 다른 모양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같은 별이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게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런 테이블식 구성이야. 자, 이제 얘를 원래 나열할 때에는 6팩이어야 되는데 원순열로 치면은 6으로 이제 나눠주긴 해야 되지만 얘는 6번 회전시켰을 때 다 중복으로 본 거잖아, 이제. 자, 얘는 근데 몇 번 중복입니까? 얘는 이제. 일단 이 세 가지 위치가 요 반대편에 서로 대응되는 거 고려해주게 되면은 이 배치랑 이 배치는 같은 배치 아니니? 같은 배치?
같은 배치가 다 두 가지씩 있지 않아요? 같은 배치가 두 가지씩. 그러니까 중복이 6번이 아니라 2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2번. 혹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애초에 원소녀를 이제 n-1팩으로 계산해버리는 이유는 n번 나열하는 게 다 이제 같은 배열이니까 n-1팩으로 미리 계산해버리는데 6개를 이제 n-1팩으로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5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사실 회전할 때마다 다 중복으로 봐서 미리 처리를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다른 배치가 있었다라는 거지. 이 세 가지 모양은 다른 배치인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3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세 가지 곱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서로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원소녀의 포커스는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맞긴 해.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에 또한이라고 나오는 설명은 뭐냐? 그 원소녀는 회전했을 때 중복이니까 애초에 이제 회전을 못하게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지, 고정을.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예시는 이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치를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이제 A인데,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보자. A 맞은편에 B가 만약에 무조건 온대. A 맞은편에 B가. 그러면은 일단 A의 위치도 물론 결정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냥 A의 위치를 회전을 못 시키게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버리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회전을 못 시키니까 원소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반대편에 무조건 B 배치시킬 수 있고 남은 이 네 가지 자리에다가 만약에 네 사람을 배치한다 치면은 3팩이야 4팩이야 4팩이지 회전을 못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자리를 이렇게 회전을 못 시키게 정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정해져 버린다. 그래서 한 명을 그냥 미리 특정 한 명을 미리 자리를 결정해주고 나머지 사람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를 그냥 배치하자. 그래서 다각형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원소열의 순열의 수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팩토리얼로 처리해 버리고 이제 1을 줄여서 서로 다른 가지수만큼 이제 곱해진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n개였으면은 미리 1 빼서 n-1팩 처리해버리게 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k개만큼은 다 다른 경우의 수다. 곱하기 k로 처리를 하겠다 얘기야. 곱하기 k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요 아이디어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6번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중복되는 게 이제 만약에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 봅시다. 총 6칸을 회전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므로 회전하면서 중복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이제 요 그림으로 만약에 봐주게 되면은 자 회전하면서 중복되는 가지수는 여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제 중복인 위치야. 그래서 중복이 3번 발생하니까 6팩을 이제 원소율로 안 하고 6팩을 3으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웬만하면은 이 나눗셈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 중복되는 횟수로 확인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인데 중복 순열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한 다음에 그 고른 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제 볼 거고 n-r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겁니다. n-r. 자, n-r이라고 이제 해주고 자 이제 중복 순열 결국에는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순열이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 거는 이제 대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뒤에 거는 횟수를 의미하게 될 것인데 그게 또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다 달라야 되고 뒤에 것도 물론 다 달라야 됩니다. 이제 얘네가 다 달라야 된다 라는 차이점이 있어. 다 달라야 된다. 자 그래서 순열인 순열이지만 중복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은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매번 뽑을 때마다 그 가지수가 이제 바뀌지 않는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거듭 제곱으로 이제 보통 표현이 되고 그래서 n의 r 제곱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간단하게 거듭 제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거듭 제곱.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이 그래도 그나마 자주 쓰이는 곳은 이제 언제 쓰이냐면은
보통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쓰인단 말이지, 이제. 함수의 개수를 쓸 때. 자, 만약에 이제 정의역이 m개의 원소, 공역이 n개의 원소가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m개가 있는 거야, m개. m개가 있고, 여기 이제 n개가 있게 되는 거야, 이제 n개가. 자, 요런 상황이야, 만약에 이제. 자, 그렇게 되면은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함수는 그냥 화살표가 어떻게 돼주면 돼?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화살표가. 그럼 나가기만 하면은 처음에 있는 원소는 가리킬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가지. 두 번째도 몇 가지? n가지. 그렇게 해서 n가지를 이제 몇 번 곱한다, 이제? n번 이제 고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때는 이제 n파이 m으로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n파이 m. n의 r제곱, n의 m제곱이기도 하죠. n의 m제곱. 자, 참고로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은 앞에서 가리킨 거를 또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n가지, n-1가지, n-2가지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겠지? npm으로 그냥 순열로 적어줘야 돼. 그냥 순열로. 요거 이제 차이점 잘 구별해 주시고,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갓순열. 자, 갓순열. 자, 이제 갓순열은 이제 같은 게 이제 들어있을 때 그걸 이제 처리하는 순열인데, 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A, B, B를 이제 나열을 해볼 건데, A가 이제 다 구별이 돼서 3팩. 그 다음에 이제 B가 다 구별이 돼서 B를 나열하는 2팩으로 이제 저것들을 다 나열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3팩 곱하기 2팩 해주면은 총 12가지로 이제 더 얘를 세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A 나열은 3가지 중복, 3팩만큼의 중복, B 나열은 2팩만큼의 중복이 각각 그 개수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똑같은 게 PQ, RB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N팩 나누기 P팩, Q팩, R팩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PQ, R 팩토리얼을 나눠주시면 되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갓순열이 주로 쓰이냐면은 이제 위치나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특정한 RB가 만약에 정해진 순서로 나열이 되는 경우 이때 주로 이제 갓순열을 이제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많이 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가 있다. 1, 2, 3, 4, 5가 있다. 이때 그 짝수인 2, 4는 2가 왼쪽, 그 다음에 이제 4가 오른쪽,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이제 보신 적 있죠? 2가 왼쪽, 4가 오른쪽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 위치라는 거는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 상대적인 위치.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걔네를 이제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이 원래 5개의 수를 나열하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5팩 나누기 2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 이제. 서로 상대적인 위치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갓순열을 하는 거였어. 자, 그리고 이제 저 당구장 표시. 지금 같은 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4가지 종류거든. 근데 만약에 같은 종류가 얘처럼 2가지일 때 이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같은 종류가 2가지일 때. 자, A, B, B를 봐봐. 우리는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알긴 알지만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A가 오는 자리를 정하는 거야. A가 오는 자리를. 그럼 나머지 자리는 뭐로 정해? B로 정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종류가 2가지이면 그냥 조합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조합으로. 그래서 종류가 만약에 2가지일 때에는 우리는 N팩 나누기 P팩, Q팩, 종류가 2가지일 때는 그냥 N개 중에서 P개만큼을 고르는 경우의 수인 조합, NCP랑 같다. NCP랑 같다. 그래서 갓순열은 이제 특수한 상황, 조합이 애초에 갓순열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조합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다른 내용이었으니까 뒤에 문제를 이제 볼 건데, 근데 사실 뒤에 문제가 얘들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번 단어는 사실 볼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경우의 수잖아, 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이잖아. 그냥 잘 세야 돼. 그래서 뭐 딱히 엄청 크게 할 게 없거나 아니면 너네가 다 한번 봤던 그런 소재들이어가지고 막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고 막 그런 게 없어. 그냥 잘 세세요, 그냥. 잘 세는 걸 해주면 돼.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 확통 단어는 특히 어떻게 하면은 조금 가급적, 좀 쉽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이제 해볼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최상의 효율을 이제 낼 수 있는 답으로 그 풀이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좀 이제 위주로 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것도 좋은데 좀 고민을 한번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20번 문제 보시면 21년 4월 29번 문제입니다. 자, 남자 4명. 근데 A, B가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여자 4명. 여학생 C인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이 앉고 싶다. A, B는 이웃하는데,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반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너네가 맨 처음에 어떤 반응을 이제 할지, 그 처음 스타트도 되게 중요하거든. 일단 A, B는 이웃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애초에 A, B를 그냥 하나로 봐도 되지 않는 얘들아?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봐도 문제는 없어. 자, 근데 그 다음에 C는 여학생인데 얘는 다른 여학생이랑 이웃하면 안 된대, C는. 자, 그러면은 이게 C 양옆에는 여학생이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와줘야 되는 거니? 무조건 남학생만 와줘야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일단은 C 양옆에는 남학생이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남학생이 오는데 남학생 4명 중에서 특정 2명을 A, B라고 지칭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 A, B는 또 붙어 있잖아, 이제,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C는 남학생하고만 양옆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양옆에 어떤 남학생이 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이 A, B로 묶여있는 놈이 올지 아니면 저런 놈이 이제 못 오는지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를.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자, C가 이렇게 있는데 A, B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놈이 이제 오는 거지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 여기는 그냥 남이라고 씁시다. 남.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어? AB가 바뀐. 그치, A, B랑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니? 안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나눠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A, B가 아닌 다른 2명의 남자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 X, X.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네를 이제 그냥 나열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네. 자, 여기는 이제 얘네를 이제 그냥 나열하는 셈인 것이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이런 상황을. 그럼 케이스 나눴으면은 그 상황에 해당되는 식만 잘 세워주면 되죠. 자, 일단, 과정을 밟아보자. 첫 번째, 요 A, B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이 지금 총 4명인데, 얘네 둘 제외하면은 남은 2명의 남학생이 있어. 어떤 놈이랑 붙어야 되는지 결정해줘야 되겠지? 그게 이제 2가지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수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 4명이 자, 그 전에 얘네들이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니? 원순열이잖아. 그러면은 특정 한 명을 고정시키는 거야. 회전을 못 시켜. 그럼 너네가 이제 봐봐. 너네가 C면은 너네 왼쪽에 어떤 남자애 있잖아. 오른쪽에 올 수도 있잖아. 얘네 둘이 바뀌는 거 있잖아. 얘네 둘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 색깔로 지금 일일이 지금 구별해서 하는 거야. 얘네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이 있지 않겠니? 2팩? 그럼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C하고 이 A, B하고 남학생은 한 그룹으로 이제 묶여서 다니는 셈이니까 총 5명의 사람이 있는 셈인데, 총 5명의 사람이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 5명의 사람을 이제 원순위를 나열해 버리니까 그게 이제 몇이야? 얘가 이제 4팩.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이거? 192.
나올 것이고, 해보시면 192. 192가 나올 것. 두 번째인데, 자, 이제 남학생 2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이제 여거, 남학생 2명, 얘네 나열을 이제 해버릴 수가 있잖아. 나열을 이제. 쟤네 나열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입획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 B 이제, 얘네들도 자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 입획을 일단 처리할게, 일단. 그러면 일단 얘는 끝나지 않았네,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전체를 나열만 해주면 되지 않네? 그래서 위에 그룹으로 묶어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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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5명 나열을 원소열로 4팩으로 적용합니다. 몇이야, 이거? 96. 이 나오게 됐고요. 96. 그래서 더해주시면 288이 답이 됩니다. 288. 케이스 나누는 문제고, 솔직히 29번급 문제 아니야. 너는 2번 그 29번 봐봐. 이 정도는 솔직히 좀 할만해야 되고, 정답률 한 30% 이상 나와야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30번이야, 30번. 근데 아주 옛날 30번이야. 고2야, 그리고. 아주 옛날 30번. 자, 보자. 자, 세자리 자연수 만들 때 3의 배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뭐 몇의 배수 이런 게 나올 건데, 특히 이제 3의 배수 이제 요런 거 나올 때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어. 자, 3의 배수 만약에 이런 문제를 지금, 자, 너네가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거부터 시도할까요? 뭐부터 시도하십니까? 3의 배수를 구해라. 우리는 뭐부터 시도할까? 뭐부터? 더해서 뒤에를 3으로? 응? 맨 뒷자리를 3으로? 아니요. 3의 배수. 그걸 우리 많이 아마 접해보긴 했을 거란 말이야. 3의 배수. 뒤에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일단 3의 배수 판정법이 이제 있지. 3의 배수 판정법. 뭐냐면은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릿수의 합이 뭐야? 3의 배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거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자,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5, 7, 9. 요런 수 있지. 얘는 다 더하면 몇이야? 21. 다 더하면은 21이 나오게 되거든, 이제.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수도 3의 배수다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있어. 봐봐. 아마 요 얘기를 내가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동안. 자, 어떤 수가 3의 배수인지를 따질 때는 그 자릿수를 다 더해보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은,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럼 얘를 또 더해보면 돼. 그럼 3 나오지? 그럼 3의 배수인 거야. 숫자가 좀 크게 나올 때,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그게 크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3의 배수가 나옵니다. 계속 더해주면 돼, 계속. 각 자릿수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주면 돼, 사실. 자, 그러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좀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어. 얘는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좀 포커스를 두자. 3으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의 관점으로 얘를 이제 생각을 할 거야. 나머지의 관점.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먼저 저 5개의 수를 내가 이제 나머지가 똑같은 것끼리 좀 분류를 해보실 것이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머지가 이제 같은 것끼리 분류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그 중복을 허락해서 숫자를 뽑을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면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자,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자, 요거 만족하는 거를 한번 좀 찾아보실 거거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나머지를 이제 이용할 거야. 나머지가 0인 것들을 다 더하면 몇이 됩니까? 나머지가 0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3의 배수인 거야. 3의 배수.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자, 나머지가 111인 거. 얘네 세 개를 더해봐. 그럼 몇이니? 3이어서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는 3의 배수인 거야. 그 다음에 0, 1, 2도 있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더하면 3이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2, 2, 2도 있어. 더하면 6이 나오잖아. 이런 케이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좀 해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000은 있잖아. 나머지가 0인 수들만 이제 다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머지가 0인 수가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나머지가 0인 수? 3. 그럼 여기 이제 다 3, 3, 3밖에 못 오는 거 아니니? 요걸 한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요 자체로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요거는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되니 이거는? 2의 세제곱. 나머지가 1인 수니까 그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뭐냐면은 여기 올 수 있는 수가 2 또는 4. 1 또는 4지. 1 또는 4, 1 또는 4, 1 또는 4가 올 수 있는 거야. 어떤 수가 온다 하더라도 다 더하면은 3의 배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은 8.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아시겠죠? 나머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지 않나? 나머지가 2인 놈 2하고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해서 8이구나 라고 봐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거 0, 1, 2 요거 어떻게 해줘야 되니? 0, 1, 2 0, 1, 2 어떻게 하니? 0, 1, 2 0인 2, 1년 2, 2, 자, 일단 봐봐. 먼저 그 수를 골라야 돼. 나머지가 0인 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냐. 자, 봐봐. 나머지가 이제 0이 올 수 있는 수. 얘는 이제 한 가지 아니니,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1이 오는 거는 이제 1하고 4. 나머지가 2가 오는 거는 2하고 5. 이런 식으로 오지 않니? 일단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숫자를. 1 곱하기 2 곱하기 2. 어떤 수가 올지. 그리고 나열까지 할 수 있잖아. 0, 1, 2는 아예 나머지가 다르니까 그 수들도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3팩으로 나열을 버리게 되는 거야. 3팩으로. 24. 이렇게 써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써주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고, 이거를 만약에 조금 이제 응용을 한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지금은 나머지가 이제 뭐 111, 012, 22 이런 건데 다 같은 수 아니면 다 다른 수잖아. 이 문제를 어렵게 하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물어봤으면 나머지가 1인수? 그럼 001이나 112 이런 조합들이 가능하잖아.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일단은 봐봐.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요. 그 0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3밖에 없잖아, 3. 여기 3밖에 못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야? 1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지금 1, 4 두 개인가? 그럼 이 경우는 경우에서 어떻게 써야 되니? 이 경우는 이제?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잖아.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에다가 이거 나열도 시켜봐야지. 나열하면 몇 가지야, 이거? 이거 세 가지 맞네,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생각해봐, 얘도. 얘도 이제 112인데, 1은 지금 이제 14, 여기 14, 여기 25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거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되니? 이거 지금 중복되는 숫자가 막 있지 않나?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 그렇게 처리도 상관없니? 대로 괜찮지 않을까 하지 않았나?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두 가지에서 2의 세제곱으로 써.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에서 이렇게 8, 3에 24. 이거 문제 없니 이거? 얘도 문제는 없습니다. 얘도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의 관점으로 좀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거야. 나머지로. 얘는 숫자가 적어서 다행이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하는 게. 자, 얘네를 다 곱해봐야지. 얘네를. 함수값들을 다 곱해봐야 되지 않겠니? 36. 다 곱하면 몇입니까, 이거? 36의 제곱. 36의 제곱이야? 6 곱하기 6 곱하기 36이니까 얘가 36의 제곱이거든? 그럼 36의 제곱인데 왜 내가 이걸 곱했냐? 뭔가 함수값이 어떤 게 어떤 걸 가리킬지 모르겠긴 하지만은 가리키긴 가리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얘네 6개를 다 곱한 게 36의 제곱이라고. 6개를 곱한 게 36의 제곱이라고. 그 중에서 3개, 3개씩 곱하면은 얘네를 같다고. 그러면은 얘 3개 곱한 게 몇이니? 얘 3개 곱한 것은 몇이니? 36으로 그럼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36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쪽만 곱한 게 36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수의 곱이 36이 되는 조합을 찾아야지. 그 조합이 이제 149랑 236의 조합 맞습니까? 149랑 236? 요거지? 그러면은 이제 149 조합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두 가지. 그럼 149가 여기 결정되면은 149 자리 바뀔 수 있잖아. 3팩 3팩으로 생각해주면 될 거 아니야. 149 3팩, 그 다음에 236 3팩. 그러면은 72.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48번. 자, 얘도 이제 할만합니다. 28번이긴 한데, 자, x에서 y로 의한 조정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문제를 보시자마자 일단, 자, 이게 중요해. 반응이 중요해. 뭘 먼저 해야 될지 시작을 이제 잘 잡아야 된단 말이야. 뭘 해야 될까? 일단 너네가 이제 보통 케이스 나눠서 풀 때 어떤 기준을 잡을 거란 말이야. 얘가 모일 때, 얘가 모일 때, 얘가 모일 때. 이런 식으로 보통 기준을 잡거든? 어떤 기준으로? F3이 좀 공통으로 조건들에 많이 좀 이제 엮여 있으니까 F3을 먼저 결정하면 좋지 않겠니? F3을? 그래서 가나 조건을 보고 F3을 이제 먼저 좀 기준의 대상으로 잡는 게 어떨까? 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막 이제 막 되게 막 변태스럽게 막 F1을 하면 안 돼. F3으로 해야 돼. 알겠지? 이런 것도 약간 감각 센스야. 중요해. F3으로 해줘야 돼. 자, 그러면 F3이 도대체 어떤 값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F3은 얘네 두 수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F3은 그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안 되는 거야. F3은. 이 대소관계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야. 4부터 10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F3이 그러면 이제 뭐일 때 이제 F3이 4일 때, 요거일 때 먼저 해봐야 되거든, 4일 때. 그럼 F3이 만약에 4라면, 이제 대소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은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 나는 뒤집어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F5, 4, F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이제 F1, 2, 4, 5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가지고 그냥 이 조건만 만족하면 막 가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경우의 수 F2는 2밖에 안 되고. F는 왜 2밖에 안 돼? 2, 4, 6, 8, 10. 이제 가리킬 수 있는 함수값이 2, 4, 6, 8, 10, 10이니까 얘는 애초에 한 가지밖에 안 되네, 한 가지. 예. 근데 F4는 될 수 있는 게 이제 4보다 큰 거니까 네. 6, 8, 10, 12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4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를 밑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 밑에도 이제 근데 밑에도 결국에는 위에랑 똑같은 식이니까 경우의 수를 똑같이 그냥 써주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죠? 1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보다 작은 거 몇 개, 그보다 큰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요령이 있는 친구들은 얘가 지금 총 16가지가 나오는데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저기서 F3이 4일 때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몇일 때? 대칭 생각해서 10일 때로 보면 되지 않을까? 10일 때? 그치? 그래서 F3이 4일 때나 10일 때는 사실 대칭으로 같은 경우의 수. 이런 것도 보는 안목이 중요해. 일일이 다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게 보이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다가 곱하기 2로 이게 처리를 해줄 거야. 곱하기 2로.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4하고 10 했으니까 이제 안으로 좀 더 좁혀 들어가가지고 6일 때와 8일 때 아마 같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6으로 만약에 결정이 됐으면은 이제 6 해가지고 경우의 수 써보시면 되죠, 이제. 자, 이제 6보다 작은 거, 6보다 큰 거 이제 확인해 주는 거니까 6보다 작은 거는 2, 4. 6보다 큰 거는 이제 8, 10, 10이니까 경우의 수 작성할 때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으로. 그래서 66에 36에다가 두 가지 경우에서 72가지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어. 72가지로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를 한 번 더 더해주니까 그럼 10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보는 안목이 중요해. 이제 요 같은 경우를 이제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반대로 뒤집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기준을 뭐로 잡을지 F3을 기준으로 잡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미 좀 많이 접해봐서 알지만은 이제 30번도 우리가 솔직히 막 손도 못 들 정도로 엄두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풀기 쉽게 생겼잖아. 일단은 경우를 막 나눠야 되고, 그래서 기준을 잡고 나누는데 그에 비하면 얘는 굉장히 양반인 거지.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 정도도 많이 접해봤으니까 이 정도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일단은 기준을 잡고 케이스 나눌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너네 시험 범위에서는 7모에서는 27번도 케이스 나누는 문제였을 거야. 27번도 이제 그런 문제였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셀 준비가 돼야 되고, 일단 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9번.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도 사실은 보면은, 자, 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뭐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제 뭐 케이스를 이제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들에 좀 많이 엮여 있는 거를 한번 좀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 조건들 3개 보셨을 때 뭔가 좀 많이 엮여 있는 게 있지 않니? 많이 엮여 있는 거? 어떤 게 많이 엮여 있니? 많이 엮여 있는 거? 그 함수값 F1, 2, 3, 4, 5, 6 중에서 뭐가 많이 엮여 있습니까? F3, 4가 많이 엮여 있지 않니? 이 문제는 대놓고 봐봐. F3이 결정되고 F4가 만약에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은 얘는 또 그 F3, F4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표현들을 보고 F3, F4를 한번 좀 기준으로 잡아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자세가 돼야 되는 거는, 자, 이제 F3과 F4의 그 위치 관계를 이제 대소 관계를 따져주시는데, 일단 이 나조건 요거 때문에 F3이 최소값 1이 될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F4가 최대값이 될 수는 없어.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조건을 일단 F3은 1이 안 된다. F4는 6이 안 된다. 요걸 다 좀 쓰고 들어갈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해서 5의 배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F3의 값을 이제 1이 안 되니까 2라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3이라고도 가정해보고, 4라고도 해보고, 뭐 5라고도 해보고, 6이라도,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겠니, 일단? 이런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 예의란 말이야. 그러면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은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3. 그 다음에 요거는 2. 요거는 1. 원래 이 조건이 아니었으면 얘는 사실 6도 가능하긴 했었을 거야. 원래 저게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얘가 5면은 얘가 뭐여야 되니, 얘가? 그럼 얘가 이제 5면 되나, 5? 0은 안 되니까 5여야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6이면 얘가 그럼 4여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케이스를 일단은 저렇게 다 나눠보셔야 되겠죠, 일단? 나눠주고, 여기서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해야지, 힘겨운 싸움을 해줘야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F1과 2는 F3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같이 고려해도 될 것 같아. F1, F. F5, 6도 마찬가지로 F4보다만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같이 고려를 해줘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그러면 F1, 2는 이제 지금 F3 얘보다 작은 놈이잖아. 이제 얘보다 작은 놈. 얘보다 작은 놈이면 이제 한 가지씩밖에 안 되지 않겠니? 한 가지씩밖에 이렇게.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씩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F, F6은 이제 4보다, 즉 얘보다는 큰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3보다 큰 건 이제 4, 5, 6 세 가지씩. 이런 식으로 주르륵 써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씁니다. 일단 다 쓰세요. 다 쓰시고, 솔직히 이게 쓰는 거는 얘들아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 얘들아 쓰는 거는 오래 안 걸리잖아. 이렇게 약간 규칙성 있게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를 보통 풀 때, 확통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경우의 수를 좀 구하는데 약간의 뭔가 패턴이 있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지금 2, 3, 4, 5, 6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F3보다 지금 작은 게 F1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F3이 커지면 저 F1가 될 수 있는 값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한 가지씩 늘어나지 않겠니? 이게 한 가지씩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씩 늘어나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이게 경우의 수를 쓸 때 이렇게 세로로 쓰기도 하거든? 보통 케이스를 나눠서 그 케이스를 다 해결하고 넘어가잖아. 나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쓰기도 합니다. 세로로. 그 패턴을 이제 보고 써주면 되니까. 3 곱하기 3.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건 이제 6보다 작은 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쓰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F6은 얘보다는 큰 걸로 이제 잡아줘야 되니까 얘 앞에 있는 것보다 큰 거. 2보다 큰 거는 3, 4, 5, 6,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5가지. 얘는 이제 큰 게 6밖에 없으니까 1가지. 4보다 큰 건 2가지.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니 혹시? 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쓰는 게 조금 약간 요령 있게 규칙적으로 뭔가 패턴 있게 쓰게 돼서 이렇게 세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일자로 쭉 확인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이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로로 된 케이스 이제 곱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1하고 9 곱해 주셔가지고 9 4하고 16 곱해 주셔가지고 64 9하고 25를 곱해 주셔가지고 225 16하고 1하고 곱해 주셔가지고 16 25하고 4하고 곱해 주셔가지고 10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제?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325에서 89를 더해주니까 몇이야 이거? 414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325 얘가 이제 89니까 더해주시면은 41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14 솔직히 이 정도면은 케이스를 이제 과도하게 나누긴 했는데 거기서 더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제 아까 봤던 그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과도하게 케이스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2번 원수냐. 자 사실 뒤로 갈수록 아주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사실 뒤로 갈수록. 그래서 너네 숙제하실 때는 앞에 1번이 가장 쉬울 거야. 그 다음에 뒤에 80번이 아마 가장 어려울 거야. 이제 뒤에 80번이 이제. 1, 2번 문제가 한 줄이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6개 의자가 있는데 1, 2, 3, 4, 5, 6에 적혀 있다. 여기 지금 1, 2, 3 여기도 4, 5 둘 중에 하나겠지. 4, 5, 6. 근데 이웃한 두 의자에 적힌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야. 12가 되지 않도록. 자, 이거 괜찮은 문제야, 이거. 이웃한 두 수의 곱이 절대 12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절대 12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자, 요 생각을 아마 좀 해보자, 얘들아.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곱해서 12가 안 돼야 되는 규칙은 이 의자의 양옆에서도 적용이 되고, 뭐, 이 어떤 의자를 잡더라도 다 곱해서 12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그지? 그러면은 사실 따져야 되는 게, 이 의자 양옆의 곱이 12가 아니다. 그럼 뭐 6가지 조건을 다 따져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지? 그러니까 사실 12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6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6가지니까 조금 뭐가 많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항상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사건이 왜 여사건이 있겠니? 여사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면 여사건인데 여사건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유는 어떤 상황을 케이스로 만약에 나눴을 때 우리가 만약에 물어보는 케이스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여사건은 이제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 케이스가. 그거를 구하는 게 계산상에 훨씬 이제 이득일 때 여사건을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푸실 때 뭔가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 이제. 너무 많아.
물론 아까도 이제 5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아가지고 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싶은 생각이 들면은 항상 여사건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 여사건을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왜냐면은 얘는 그 6개의 조건들이 다 이제 교집합으로 AND 조건으로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만약에 여사건으로 뒤집어 주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과연 될 것이냐. 곱해서 12가 되는 게 있는 거네? 근데 곱해서 12가 되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 한 의자의 양 옆에 곱이 10이면 되는 거니? 아니면 더 있어도 상관없니? 상관이 없는 거야. 최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곱이 12가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 존재. 곱이 12가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사건으로 풀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한번 좀 파악을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저 6개 원소절 배치하는 거니까 5팩이어서 120이고, 이제 여사건을 조금 더 이제 한번 파헤쳐 보실 건데, 곱해서 12가 되는 조합은 여기서는 이제 2, 6하고 3, 4가 좀 있을 것 같아. 2, 6하고 3, 4. 그치? 그러면 우리는 곱해서 12가 되는 조합이 존재하긴 하는 거니까 이 2, 6이 붙었을 때 한번 구해봐야 되겠지? 2, 6이 만약에 붙게 되면은 그냥 2, 6 붙이고 이렇게 2, 6 붙이고 나머지 그냥 막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그냥 막? 그럼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몇이냐면은 4개 나열인 셈이니까 2팩 곱하기 4팩에서 48일 거야, 이게 이제. 2, 6이 붙는 경우의 수지, 이게, 그지? 2, 6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거는 밑에 3, 4가 이웃하는 것도 아마 똑같이 적용은 될 거야. 위에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팩에 4팩 곱해주셔가지고 48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거는 2, 6이면서 3, 4 둘 다 만족하는 것도 있지 않겠니?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그냥 2, 6 붙여놓고 3, 4 그냥 붙여놓기만 하면 될 거야. 이 경우의 수는 일단 2, 6 나열, 그 다음에 3, 4 나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4개가 있는 거니까 3팩으로 나열해준다 쳐가지고 이거 보이죠? 6, 4, 24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의 수도 셀 수가 있을 거야. 중복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끝났죠? 여사건이 이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0 마이너스, 그치?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24 이렇게 세려주시게 되면은 72를 빼는 셈이어서 그럼 경우의 수가 4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48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그 너희가 케이스를 이제 나눌 때 사실 이거 여사건 케이스 나눈 거는 그냥 간단한 거거든. 뭐냐면은 일단 2, 6이 붙는 거 다 세주고 3, 4가 붙는 거 다 세준 다음에 여기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제 둘 다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그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이제 빼준 거잖아,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나? 가끔?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를 예를 들면은 2, 6은 붙는데 3, 4가 안 붙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 6은 안 붙는데 3, 4가 붙을 때. 아니면 2, 6이 붙고 3, 4가 붙고. 우리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 않나? 가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분류한 거랑 이렇게 분류한 거의 차이가 뭔지 알겠지, 얘들아?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처음에 문제 풀었던 대로는 겹치는 경우의 수가 들어있는 거고, 얘가 애초에 겹치는 거니까 이 케이스에 포함되고 경우의 수가 얘가 또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케이스 간에 겹치는 경우가 있니, 이게 지금? 애초에 다 구별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처음 방법으로 이제 풀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으로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방법으로 만약에 풀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만약에 A, B, C가 나왔으면 얘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한 게 답일 거 아니야,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더해서 이제 빼준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갈지, 이 방법으로 갈지, 어떤 게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야, 고민에. 근데 이 방법이 웬만하면 낫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이 방법이다.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로 생각한다고 해봐. 26이 붙어 있잖아. 26이. 근데 3, 4는 지금 이제 안 붙어 있는 거잖아, 3, 4는. 3, 4는, 틀리다. 자, 3, 4는 안 붙어 있잖아? 그럼 3, 4는 애초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3, 4는. 그러면 이제 3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4가 이제 여기 막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막 4가 그럼 어디 와줘야 되나? 뭐 여기냐, 여기냐 막 세세하게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더 이제 쉽게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냥 해주자라는 거야. 좀 더. 이거는 문제마다 다 달라.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야, 판단을. 이거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거? 2, 6은 이웃 하는데 3, 4는 떨어져야 돼. 물론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1,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이거. 1, 5 해가지고 얘네 세 개를 먼저 나열을 해. 입해. 그 다음에 이제 원소열 이제 해가지고 입해. 그 다음에 3, 4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빈 공간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 빈 공간에다가. 이웃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서 풀었었잖아. 그래서 3, 4를 저기 이제 나열해서 들어가는 게 3P2. 아마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3P. 그럼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4, 6이 24 나오게 될 것이거든. 이 경우는. 얘도 똑같은 경우의 수 나와서 24 나오고,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아까 24였어.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뭐 나와, 이게 이제? 72가 나오긴 하지? 요거 아까 했던 72가 똑같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긴 하다. 가능하긴 하다. 가능하긴 하고, 좀 더 이제 본인한테 좀 이제 와닿는 풀이로 얘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와닿는 풀이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019년 3월 고3 이과 29번. 자, 요 당시 29번이면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자, 고3. 우리 이과잖아, 이과. 이때는 진짜 대놓고 문과학과를 차별했다니까, 진짜. 똑같은 문제인데, 문과 3점, 문과는 4점, 이과는 3점. 이런 식으로. 진짜. 대놓고 차별했다니까. 자. 심지어 정답률도 차이가 났어. 하나는 주관식으로 나오고, 하나는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객관식이 더 높게 나와야 되잖아. 찍어서 맞추니까. 근데, 이과에서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정답률이 더 높아. 주관식인데.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0, 1, 2, 3 이제 있는데 일단은 확인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3번 반복한다. 한 번 꺼내고 2번 꺼내고 3번 반복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A, B, C가 이제 있는데 A분의 B, C가 정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일단은 딱 보셨을 때 정수가 돼야 되는데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뭐 한 방에 막 한 줄로 풀리진 않을 것 같아. 일단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 어떤 거를? A분의 BC가 정수래. A분의 BC가 정수.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까요? 일단 A가 분모에 있으니까 A가 이제 그럼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이건 거의 국룰이야, 국룰. 이 문제 풀 때는 거의 국룰이야. 근데 A가 0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A가 0이면 분모가 0이니까 정수가 안 돼. 이건 애초에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의 수인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자, A가 만약에 1이면 BC만 남긴 하는데, 자, 이때는 B하고 C는 애초에 얘네들 중에 하나의 수가 오니까 뭘 고르든 곱한 게 정수가 나오지 않네, 이거는 이제. A가 1이면 분모가 1이니까 분자가 무슨 수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분자가 무슨 수가 와도 상관이 없다. 요 얘기야. 그래서 애초에 매번 뽑을 때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처음 뽑을 때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세 번째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BC가 무슨 수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6가지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16가지. 0 곱하기 0이어도 0인 정수. 그것도 정수입니다, 정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야 돼. 2일 때, 3일 때. A가 2면은 BC가 어떤 수여야 되면은 2의 배수 혹은 0이어야 되거든? 0이어도 상관은 없어. 0이어도.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해야 돼. A가 2면은 분자가 이제 2의 배수꼴 혹은 0이어야 되는 건데, 그럼 B하고 C를 이제 숫자를 어떻게 좀 생각해 줘야 될까 고민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2의 배수가 되는 거,
케이스를 나누든지 아니면 0이 되는 것으로 케이스를 나눠볼 생각을 할 수 있어. 6개. 6개가 나온다? 자, 봐봐. 이게 2의 배수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 2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나와야 돼. 2의 배수가 나와야 돼. 2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2가 적어도 하나 뽑히면 되지 않니? 2가? 2가 최소한 하나 뽑히면 되나? 2가? 그렇게 해주면 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야. 4 곱하기 4는 16인데, 자, 이제 여사건으로 생각할 거야. 2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 거야. 2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 그 얘기는 2의 배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 즉, 다시. 2의 배수나 0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저 숫자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는? 1과 3하고만 일단은 얘네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가 홀수만 뽑았을 때. 홀수만. 6건이야, 6건. 홀수만 뽑았을 때. 홀수만 선택. 이게 6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홀수만. 그거는 이제 1하고 3만 뽑는 거니까 2에 제곱해서 그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6건으로 12가지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6건으로.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막 생각을 못 해가지고, 2의 배수? 그러면 2가, 6건? 그러면 2를 하나 뽑고, 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어. 일단 그런 자세는 좋은데, 자세는 되게 좋고, 일단 시도하는 자세를 좋아, 일단. 케이스 나누는. 일단 마음의 준비는 돼 있잖아, 일단.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일단, 당장 시험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떠오르면 케이스를 나누는 한이 있어도 하긴 해야지, 이제, 그지?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A가 만약에 분모가 3이다. 그럼 분자가 3의 배수꼴로 이제 나와줘야 될 거야. 분자가 3의 배수꼴로. 자, 얘도 이제 6건으로 처리가 되거든. 4 곱하기 4는 16으로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럼 얘는 이제 6건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 물론 0도 가능합니다. 0. 자, 이건 어떻게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 자, 얘는 어떻게 뽑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겨버릴까? 얘는 어떻게 뽑으면 문제가 생길까? 3의 배수가 나와줘야 되네.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와줘야 되네. 자, 얘도 사실은, 자, 똑같다. 6번. 1, 2만 선택이야. 1, 2만 선택하는 경우는 3의 배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1, 2만 선택이란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3을 선택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0도 선택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 0도 선택을 안 한다? 1, 2만 선택하니까 0 안 고르고 3도 안 고르잖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0 고르거나 3 골랐으면은 무조건 3의 배수 나올 건데, 0 나올 건데. 그래서 1, 2만 가지고 하는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가지예요. 이제 12가지. 다 더해주시면 아마 이게 답이 40까지 나오게 될 거야. 4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24, 16, 40. 1, 2만 선택하게 되면은 3의 배수가 절대 뽑힐 수가 없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 둘, 셋. 세 문제가 남았다. 자, 그 다음에 30번. 30번? 자, 30번. 자, 30번. 뒤로 갈수록 얼어진다고 했지? 자, 30번. 자, 2022년 3월.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스택하는데, 자, 다음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올 건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모두 이 이하이다. 자, 얘는 한번 좀 보고 어떻게 케이스를 한번 좀 나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케이스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 잘 해봐야 돼. 이 정도쯤 문제면은 기준을 잡는 것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풀이 속도가 아예 많이 달라지거든. 얘도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오는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이 이하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오는데
이웃한 두 수의 차가 이 이하이다. 자, 이게, 자, 그런 게 있거든요, 얘가 이제. 자,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요런 게 있어. 애초에, 자, 케이스를 나눌 때, 가족번을 보고, 1이 한 번 이상 나오니까, 1을 이제 한 번 했을 때, 썼을 때, 2개 썼을 때, 3개 썼을 때, 4개 썼을 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눠 볼 수는 있어, 일단. 이런 식으로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도 나눠 볼 수는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도 나눠볼 수가 있냐면, 기준을 잡는 방법이야, 이제. 이웃한 두 수의 차가 이 이하래.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웃한 두 수의 차가 이 이하가 아닌 경우 있지. 거꾸로 생각하면 2보다 큰 경우 있지.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1, 4지. 1, 4. 그러니까 1, 4는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1, 4는? 1, 4는 절대 붙으면 안 되는데, 애초에 가족권이 1은 무조건 나오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 숫자 상황에서 4가 몇 개 쓰였냐? 4가 이제 아예 안 뽑히는 경우, 아니면은 4가 한 번 뽑히는 경우, 4가 두 번 뽑히는 경우, 이렇게도 이제 기준을 잡아 볼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제. 생각하기 나름.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 왜냐면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간단합니다. 자, 4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볼 생각을 해볼 거야. 4의 개수를 기준으로. 자, 사실 뭐 기준은 또 다르게 잡아보려면 잡아볼 수는 있지만, 나는 지금 이제 사실 1번을 좀 이제 보고 이렇게 잡아보기도 했고. 자, 2번 봅시다. 4가 만약에 아예 안 뽑혔으면 1, 2, 3으로만 구성된 거 아니야? 1, 2, 3만 뽑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각 자릿수마다 이제 세 가지씩 있으니까 3의 4제곱 81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사건으로, 자, 1은 반드시 한 번 온다라고 했으니까 1을 빼고 2, 3만 뽑는 경우의 수, 2의 4제곱을 여기서 여사건으로 빼버릴 거야. 65가지.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긴 할 거야, 하나가. 그리고 만약에 4가 하나 나왔다. 자,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야 돼. 4가 하나 나왔다. 자, 4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4의 위치가 중요해. 4의 위치. 4의 위치가 중요해. 잘 봐봐. 일단은, 자, 얘는 이제 좀 케이스를 좀 나눠줘가지고, 4가 이제, 사실 뭐 여기 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있을 때, 어차피 대칭이니까 같은 상황이거든, 이건 이제.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일단은 무슨 수가 와줘야 됩니까? 4 옆에는? 1은 못 오니까 2 또는 3이야. 2 또는 3이라는 거는 무조건 결정이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두 가지야, 두 가지 일단. 두 가지로 결정해 주시고. 자, 뭐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있잖아. 여기는 제약 조건이 없단 말이야. 사실 1, 4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2가 오든 3이 오든 여기에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1, 2, 3이 다 올 수가 있다. 1, 2, 3. 1, 2, 3이 일단은 다 올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인데 1이 또 못 오면 안 되잖아. 1이 최소한 하나 와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3인데 1을 제외한 2, 3이 오는 경우를 여사건으로 빼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사건으로 빼줘야 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거든요, 이거? 여사건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2 곱하기 9 빼기 4에서 5, 2, 10.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나오긴 하겠고. 사실 얘도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얘 이거 자리 바뀌는 거 두 가지를 안 했구나. 이 한 번 더 곱해 줍시다, 이거 이제, 이렇게. 여기가 20이야. 그 다음에 이 경우인데, 얘는 양옆에 무조건 2, 3 와줘야 되지 않니? 2, 3? 2, 3, 2, 3으로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2, 3이 이제 어떻게 채워지게 되느냐? 일단 케이스 두 가지로 지금 나눠놨고, 2, 3으로 이제 채워지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2의 제곱. 그럼 여기 만약에 내가 2, 3으로 채웠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자리는 무조건 1 와줘야 되지 않니? 이건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 않니? 그래서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8가지야. 8가지. 더해주시면 28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28가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케이스를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4사인 경우도 좀 생각해야 돼. 4사. 4. 이거는 위치를 좀 잘 고려해줘야 돼, 위치. 4사의 위치. 4사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4사가 어떻게 올 수 있을지. 자, 어떻게 와줘야 되냐. 자, 얘는 거꾸로 1이 올 수 있는 자리를 결정할 거야. 1이 최소한 하나는 와줘야 되잖아, 1이. 그러면은, 자,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4사가 어디 와줘야 되니? 4사가? 1이 여기 있으면은? 4가 여기 오면 되니? 4가 여기 오면 안 돼. 붙어버리니까. 4는 무조건 여기 와줘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대칭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일 거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수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2 또는 3이 뭐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1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 버릴 수도 있잖아, 1이. 1이 여기에 있어 버리면 되니, 이게 지금? 이거 되니, 이거? 1이 여기 있으면 4 하나를 멀리 배치해도 나머지 4 하나가 붙어요, 이거.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는 경우의 수야. 안 되는 경우의 수. 안 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경우의 수가 여기서 스타트야.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저거 이제 더해주시니까 6, 15, 28, 4. 해서 97. 이렇게 답을 내줍니다. 97로. 알겠지? 97로 하시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분류가 좀 많이 갈리는 문제니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두 문제만 얼른 하고 일단 마무리합시다. 두 문제 남았다.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이과 문제인데, 이거 문과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20번에 나왔었어요, 이거. 그때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었고, 거기서는. 이게 말뜻이 약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애들이 못 풀어봤거든? 근데 여기 두 분은 이제 국어를 엄청 잘하시잖아, 이제. 국어를 잘하시니까 한번 이 문맥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짝수로만 이루어졌거나 홀수나. 네? 자, 다시. 저는 5개구나. 자, 문제를 잘 읽어봐, 얘들아. 잘 읽어봐. 5개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1류는 안 할 거다. 가나 조건 해석을 잘 해봐, 얘들아. 가나 조건. 각각의 홀수는 같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말뜻을. 그러니까 135는 아예 쓰이거나 한 번씩 아예 안 쓰이거나 한 번만 쓰이고 246은 아예 안 쓰이고 두 번씩만 쓰이고. 그래? 각가요? 각각이니까. 각각의 홀수. 예. 일단 135. 각각의 짝수. 2, 4, 6을 의미하게 되는 아예 거겠죠? 안 쓰이거나 2는 두 번 쓰이거나. 자, 요게 나는 사실 그 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 이 문제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 소리가 했어,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지금 이제 잘 얘기하셨고 1, 3, 5 세 개의 홀수 각각 판단하는 거야. 얘는 안 뽑던가 하나 뽑으라는 얘기고, 얘도 안 뽑던가 하나 뽑으라는 얘기. 얘도 안 뽑던가 하나 뽑으라 이 얘기야. 짝수도 마찬가지로 안 뽑던가 2개 뽑고, 안 뽑던가 2개 뽑고, 안 뽑던가 2개 뽑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거든, 얘가 이제. 그러면은 일단 5개의 수를 내가 일단 뽑긴 뽑을 거니까 이 5개의 수를 도대체 어떻게 뽑아줘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홀수는 이게 또 마치 홀수 개를 선택하는 거야. 짝수는 짝수 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일단은 짝수를 이렇게 다 채워버리게 되는 거야. 짝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짝수를 이제 이렇게 채워버릴 수도 있어. 짝짝, 홀, 홀, 홀.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거든. 애초에 어떤 특정 짝수는 아예 뽑을 거면 2개를 뽑아버리고, 아니면 아예 안 뽑으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특정 짝수를 2개 뽑을 때 짝수가 지금 2, 4, 6 3개의 종류가 있잖아. 세 종류 중에서 2종류를 뽑아가지고 어떤 한 종류는 여기, 어떤 한 종류는 여기다가 줄 수도 있는 거지. 네. 나머지 홀수 하나는 여기서 결정해주고, 혹은 짝수 한 종류만 골라버리고 홀수는 하나씩 선택하든가 아니면 아예 못 뽑기 때문에 하나씩 다 뽑아버리게 되는 거지. 세 종류를 다 뽑아버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우선
처음에 이 짝수로 선택되는 조합을 골라줘야 되지 않겠니? 40, 아니 3C로 먼저 조합 결정해주고 홀수 하나도 조합 고를 수 있잖아. 1, 3, 5 중에 하나가 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C1 이렇게 와주는 거 맞니? 3C1. 5펜분에 그치. 얘가 이제 만약에 2, 2, 4, 4, 1이 만약에 뽑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의 수 계산해 주시면은 9 곱하기 30해서 몇이야 이거? 270?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짝짝 홀룰룰 똑같아. 요거 2, 4, 6 짝수 종류 하나 먼저 골라주시고 홀수 종류는 다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2, 2, 1, 3, 5 이런 식으로 뽑힌 거야 이제. 짝수 2개, 홀수 다 하나씩. 얘네 나열해주는 거는 이제 나누기 2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0, 18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얘가 450까지 뭐 해주시면 되고 450까지. 풀고 나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요게 요 당시에는 애들이 좀 많이 약간 좀 당황했던 것 같아 애들이. 이과에서 정답률이 이게 40%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일까, 이게? 2009년 이산수학. 대학교 가면은 나중에 또 배우는 수학 과목인데 이제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거 좀 다루던가 그런 그래프 다루는 게 있습니다. 자, 5개의 문자가 이거를 만족시키고 싶다. 자, A 뒤에는 B가 못 온다. B 뒤에는 C가 못 온다. C 뒤에는 A가 못 온다. 자, 이 문제를 있잖아, 얘들아. 봐봐. A 뒤에는 B가 못 오니까, 그러면은 A 뒤에, C 한번 해보고, A 뒤에 D 해보고, A 뒤에 E도 해보고, 이렇게 케이스를 처음에 나누는 생각을 하겠지,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B 뒤에는 C가 못 오는데, 그리고, C 뒤에 A가 못 오는데, C, D,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 문제를 일단, 풀이가 한 줄이야, 한 줄. 풀이가 한 줄이고, 자, 조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봐봐. 자, A 바로 뒤에 B가 오는 경우 있지. 가의 여사건인 거야. 그 다음에 B 바로 뒤에 또 뭐가 오는 경우의 수? C가 오는 경우의 수. 나의 여사건이지. 그 다음에 C 바로 뒤에 이제 A가 오는 경우의 수. 일단은 A 바로 뒤에 B가 오는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해서 내가 A 집합, 요거를 만족하는 그 집합을 B 집합, 얘를 내가 C 집합이라고 일단 볼 거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얘가 A 여집합이고, 얘가 B의 여집합이고, 얘가 C의 여집합,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야. 저 세 개를 이제 다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로 표현하면은 A 여집합도 만족해줘야 되고, B의 여집합도 만족을 해줘야 되고, C의 여집합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야. 이 경우의 수를. 요런 문제인데, 근데 이거 우리 옛날에 집합에서 드모러간의 법칙이라고 배우지 않았니? 이거 다 뒤집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이제 뭐겠어, 얘가 이제? 저 A, B, C, D를 그냥 나열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럼 120까지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120가지 중에서 요 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셀 건데, 세 합집합.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납니까, 이거? NA 더하기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P 그다음에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A 교집합 C 마지막에 플러스 3개 다 만족하게 되는 거.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거야. 이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함 배제라고 합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고, NA라는 거는 A 바로 뒤에 B가 오는 그런 경우의 수인 거거든. 그럼 A, B를 그냥 하나로 묶으면 돼. 그 다음에 C, D는 그냥 막 나열해도 되는 것이지.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게 NA가 그러면은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지 않겠니? 4팩 곱하기 2팩. 요거 경우의 수 알겠죠, 이거? 근데 NB도 봐봐. B 다음에 C잖아.
BC하고 A, D, E 얘네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니까 방금 전이랑 같은 경우의 수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C 바로 뒤에 A인 것도 하나로 묶어줘가지고 B, D, E니까 결국에는 다 같은 경우의 수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도 뭔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얘도? 걔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A도 B라는 거는 A 뒤에 B, B 뒤에 C니까 A, B, C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거는 순서가 이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 세 개를 나열하는 3팩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 다 만족시키게 되는 거. 그러면은 A 뒤에 B가 나오고 B 뒤에 C가 나오게 되고 C 뒤에 A가 나오고 이거 되니 이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없다. 여기서 끝내줘야 되는 거야. 120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 3은 6, 9, 24, 144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6, 3, 18? 이렇게 나오나? 경우의 수가 지금 뭔가 4팩 A, B 뭔가 경우의 수가 좀 모자란데 18 잠깐만 6, 3, 18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3개짜리 더하고 A, B, C A, B, C C 뒤에 A 경우의 수가 어디가 잘못됐지? 120 A, B A를 동시에 맞추시는 거예요. A 뒤에 B, B 뒤에 C, B, E. 얘는 하나로 정해줬고, 자리가 바뀔 수가 없고. 24. A 바로 뒤에 B. 응? 하나로 묶었고, 얘네는 자리가 바뀔 수가 없지. 여기가 이제 이 팩이 여기 빠져야 됩니다. 요게 맞습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72.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50 다 빼주니까 66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66 이게 이미 위치가 결정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유 자